어머니, 이젠 정말 못 참겠네요. 무슨 일로 그러는 거니? 아휴, 정말. 어머니는 이제 뭐만 하면 모른 척 하시기야. 오늘도 제가 애들 간식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근데 또 과자를 사주셨다면서요? 그게 우리 둘째가 아니, 말씀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머니, 지난달에 큰애 학원비 못 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연금 받으셨다면서 왜 매번 늦게 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일이 있어서 미안하다고요? 어머니, 제가 친정엄마한테 돈 빌려서 겨우 해결했잖아요. 어머니는 맨날 텔레비전 드라마만 보시면서 손주들 사랑한다? 어쩐다 하시더니 막상 필요한 돈은 제때 안 주시고. 아니. 그래도 내가 매달요? 어머니, 그럼 지난달에 둘째 영어학원비는 왜 또 늦으셨어요? 원장님한테 전화까지 온 거 알아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게요? 그건 내가 병원에 병원이요? 아, 맞다. 그 병원비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머니, 그렇게 아프시다면서 왜 매번 큰 병원은 안 가시고 동네 의원만 고집하세요? 제가 큰 병원 가보자고 했잖아요. 거기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시고 친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연세가 적은 연세는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큰 병원 가서 제대로 된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했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괜찮긴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누가 고생인 줄 아세요? 제가 다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게다가 어머니는 애들 교육에도 하나도 신경 안 쓰시면서 누굴 고생시키려고 안 가신다는 건데요.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우리 손주들 아이고, 또 시작하시네. 우리 손주는 무슨... 어머니는 애들 숙제 한번 제대로 봐주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엔 첫째 수학 문제 틀리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다시 다 고치느라 새벽까지 있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 본 거지. 잘못 보신 거요? 어머니, 그럼 이번엔 둘째 한글 숙제는요? 맞춤법도 모르시면서 자꾸 가르치시려고 하시고. 아니, 제 말이 그렇게 듣기 싫으세요? 한숨은 왜 그렇게 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정말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시고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내게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68세 김영숙 어르신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손주들을 돌봐주는데도 감사는커녕 무시만 받던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김영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기억은 그날로 돌아갑니다. 16해 전 꽃이 만발했던 봄날 제 아들 민수가 지금의 며느리 유진이를 처음 데려왔던 그날이 눈앞에 선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유진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제가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여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단정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끓여봤어요. 맛이 어떠세요? 지금도 그 해맑은 목소리가 선명합니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던 세월 이제 며느리도 생기고 손주도 볼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진이가 저를 꼭 안아주며 했던 그 말. 어머님, 앞으로 제가 어머님 든든한 딸이 되어드릴게요. 그런데 세월이 참 무서운 것이더군요. 사람이, 그것도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참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밤이면 유진이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며 육아책을 밤새 읽었고, 저는 며느리가 편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하지만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유진이의 말투가 생생합니다. 어머님, 애기 분유는 제가 타놓은 걸로만 주세요. 어머님이 타시면 농도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처음엔 그저 젊은 며느리의 걱정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제 존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것이. 어머님, 애들 간식은 제가 챙길게요. 요즘 애들 알레르기도 많고 해서 아무거나 막 주시면 안 돼요. 명심해 주세요.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하려무나. 그리고 어머님, 애들 옷도 제가 골라둔 것만 입히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머님이 사오시는 옷들마다 너무 촌스러워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물러서다 보니 어느새 저는 그저 애 봐주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본색을 보게 된 건 첫 손주가 돌을 지난 즈음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부터 손주를 돌보고 있었죠. 우리 지역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먹여줄까? 배가 고플 시간이어서 제가 늘 해주던 대로 이유식을 한 숟가락 떠먹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부엌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고함 소리에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지역이 배고플 시간 됐잖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애기 음식은 제가 해둔 것만 먹이시라고요. 어머님이 해주신 거는 영양가가 너무 없어요. 그 말은 꼭 제 마음에 바늘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를 키워낸 제가 손주 하나 못 해먹인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미안하구나.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마. 다음부터는 더 조심해주세요. 요즘 애기들 키우는 게 옛날이랑은 달라요. 과학적으로 해야지 어머님처럼 감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손주를 해칠 것처럼 경계하는 듯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는 손주와 관련된 모든 일에 제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애기 목욕은 제가 시킬게요. 어머님은 수건만 준비해주세요. 어머님, 애기 옷은 제가 입힐게요. 어머님, 애기 이유식은 제가 해둔 거 데워서 주세요. 하나둘 제 손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오셨을 때였죠. 며느리는 제가 주방에 있는 줄 모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셔서 정말 힘들어 죽겠어, 엄마.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애 키우는 게 2배로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마는 것이 변했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한 게 없는데 제가 뭘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걸까요?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큰아이 교육에 제가 끼어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어머님, 큰애 한글 가르치실 때 제가 드린 교재대로만 하세요. 어머님이 가르치시던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애가 혼란스러워해요. 알겠다. 내 말대로 할게. 그리고 어머님, 큰애한테 옛날 이야기 해주실 때도 좀 가려서 해주세요. 요즘 애들은 그런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 안 좋아해요. 제가 들려주던 전래동화마저 교육에 좋지 않다며 못하게 했습니다. 손주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갔어요. 어머님, 애들 간식은 제가 정해서 줄게요. 어머님은 애들 입맛만 버리시니까. 어머님, 애들 놀이터 데려가실 때는 꼭 제가 짜둔 시간에만 가주세요. 일과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매일매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조차 마음 편히 보낼 수 없었죠.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손주가 학교에서 받아온 알림장을 제가 잘못 보는 바람에 며느리가 학부모 모임에 늦게 가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그날 밤 며느리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말투가 아닌 완전히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내용을 잘못 봤나 보다. 잘못 보신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난번엔 숙제 알림장도 못 보셔서 애가 숙제도 못하고 학교 갔잖아요?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세요? 며느리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폭발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면 제가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다들 뒤에서 수근거려요. 애 할머니가 봐준다더니 이것도 못하나 이러면서.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알림장을 아예 제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손주들 학교 일에서 완전히 제외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처음엔 사돈이 오신다고 해서 반가웠습니다. 둘이 같이 음식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음식은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쉬라는 말이 배려가 아닌 제가 거기 없었으면 하는 마음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니다. 나도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니. 어머님, 제발 좀 쉬세요. 어차피 어머님이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해야 하니까. 친정어머님도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요. 사도는 좀 쉬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이 있으니까. 결국 저는 제 방으로 쫓겨나다시피 들어가야 했습니다. 방 안에 누워 있는데 부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귀에 들렸어요. 아이고, 힘들지? 우리 때는 시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어도 요즘은 아니잖아. 모시고 사는 것만도 감지덕지다, 얘. 내 말이 그 말이야, 엄마.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 줄 알아? 우리 딸 고생이 많네. 시어머님이 연금은 제때 잘 주시고? 말도 마. 매번 늦게 주시면서 핑계는 얼마나 많으시다고. 그래서 애들 학원비도 제때 못 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제 방 안에서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들 결혼시킬 때 모아뒀던 돈으로 며느리가 원하는 아파트 계약금을 다 대줬던 일. 첫 손주 태어났을 때 친정어머니 목까지 제가 2배로 해준 일. 그런 것들은 다 잊혀진 걸까요?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얘들아, 할머니가 해주시는 말씀은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옛날 방식이라 지금이랑 안 맞을 수 있어. 할머니가 주시는 간식은 받지 말고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고. 손주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면서 제 무릎에 앉지도 않고 놀아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톡 단체방이 켜져 있는 며느리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시어머님이 자꾸 애들 교육에 끼어들어서요. 우리 시어머님도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가 봐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은 더해요. 치매 초기 같은데도 자꾸 애들만 보겠다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서러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엔 제가 몰랐어요.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만 저를 차갑게 대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단둘이 있을 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유진이한테 들었는데 요새도 애들 간식 아무거나 주세요. 퇴근하자마자 며느리 이야기부터 꺼내는 아들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그런 적 없다.
내 마누라가 그러지 말라고 해서. 그런데 왜 애들 책가방에서 과자가 나왔대요? 아, 그건 지혁이가 아침에 밥을 안 먹어서 간식이라도 챙겨 먹으라고 넣어준 거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금 유진이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참아왔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요. 애들 교육이며 양육이며 다 과학적으로 하는 시대라고요. 엄마도 좀 바뀌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숨 좀 그만 쉬시면 안 돼요? 유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맨날 한숨 쉬면서 며느리 스트레스 준다고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내가 언제 엄마, 이제 그만하시죠, 제발.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날 이후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늦게까지 주무시면 어떡해요? 애들 아침밥은 누가 챙기라고 이렇게 늦게 일어나시냐고요. 며느리의 닥달하는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긴 했지만 현기증이 나서 그릇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러다 애들 다치게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며느리의 말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집 권여사도 제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습니다. 영숙 씨 얼굴이 많이 헬쓱하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에이 딱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며느리랑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웃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권 여사는 눈치를 챘는지 다음 날 일찍 저를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 우리 카페 가서 콧바람이라도 쐬고 와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카페로 가는 길에 권 여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손주들은 잘 있어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큰 손주가 이제는 절 피해요. 뭐만 하면 엄마가 할머니랑 하지 말래라고 하면서요. 아이고 세상에. 작은 손주는 이제 절 안 보려고까지 해요. 참았던 마음이 터지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마저도 이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제 등을 권 여사가 토닥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날 카페에서 속마음을 터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후련해지더군요. 마음을 다잡고 잘해보려는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제 외출을 문제 삼더군요. 어머니, 대체 말도 없이 어디 가셨다 오신 거예요? 앞으로는 외출하실 때 꼭 말씀해 주세요.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카페 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나요? 그날 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세상이 참 삭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은 이렇게 환한데 제 마음속은 왜 이리 어두워만 지는 건지 한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폭발 직전의 순간은 우연히 찾은 며느리의 블로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죠. 손주들은 학원에 가고 없는 시간, 청소를 하다가 며느리가 켜놓고 간 컴퓨터 화면에서 제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내리자 제 이야기가 줄줄이 나왔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는데도 자꾸 애들을 보겠다고 고집 부리시는 시어머님. 애들 교육에 올드한 사고방식을 강요하시는 시어머님. 연금을 무기로 자기 입지를 지키려 하시는 시어머님.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나요? 댓글들은 더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 얼른 분가하셔야겠어요.
우리 언니도 시어머님 때문에 고생했어요. 견뎌내세요, 힘내세요. 요즘 시대에 시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연금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군림하시려면 아예 독립하시라고 하세요. 하나같이 며느리를 위로하고 저를 비난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 아래에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제가 TV 보는 모습, 꾸벅꾸벅 조는 모습, 심지어 손주들과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전부 몰래 찍은 사진이더군요. 시어머님이 애들한테 또 옛날 얘기하시는 중. TV만 보시다가 애들 간식 시간 놓치고 이러다 애들 영어학원도 못 보낼까봐 걱정이에요. 사진마다 악의적인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 이렇게 추해 보였을까요? 그때였습니다. 큰 손주가 학원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손주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순간 창피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건 그날 이후로 큰 손주 지혁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학원에서 돌아와도 먼저 인사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할머니, 저기. 엄마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있지 말래요. 작은 손주가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죄송하고 슬프던지. 결국 저는 방에서 나오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학원 보내고 나면 그대로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화장실 가는 것도 며느리 없을 때만 가고, 부엌도 며느리 없을 때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더군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연금이 나오는 날만 되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애들 학원비는 언제 주실 거예요? 큰애 영어 캠프 비용도 생각해 주셔야 해요. 작은애 학습지 값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매몰차게 굴던 며느리가 갑자기 부드러운 말투를 쓰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 폰을 우연히 보게 됐나 봅니다. 엄마, 혹시 유진이가 올린 글 보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렇게 힘드셨다는 걸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아들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지쳐 있었어요. 내 마누라 말이 다 맞다. 나는 치매에 걸린 것 같은 늙은이. 돈으로 군림하려는 못된 시어머니. 그게 나야. 엄마, 왜 그러셔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제 뺨으로 손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며느리의 손이 제 뺨을 때린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유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의 외침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봤잖아. 어머님이 내 블로그 글 보신 거. 어머니, 이제는 제 사생활까지 감시하시겠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해? 엄마한테 손찌검하는 게 말이 돼?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정신? 그래.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네. 시어머님 눈치 보면서 매달 연금 타령 들으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안 사는 게 낫겠다 정말. 그때였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큰 손주가 신발장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빠. 저희 모습을 본 큰 손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금 엄마가 할머니 때린 거예요? 큰 손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할머니 때렸잖아요. 큰 손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얼른 손주에게 달려가 안아주려 했지만 오지 마세요. 할머니도, 엄마도. 다들 오지 마시라고요. 손주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시어가 며느리가 뒤쫓아 나가려는 순간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랑 나는 이제 끝이야. 뭐? 뭐가 끝이라는 거야? 너와 나, 우리 결혼 생활이 끝이라고.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이 올린 블로그 글들 내가 전부 다 봤어. 그동안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 몰래 찍은 사진들, 악의적인 글들, 전부 다.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힘들어서. 힘들어서. 그래, 내가 힘들었다고 치자. 근데 엄마까지 때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나 오늘 아침부터 녹음해뒀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전부 다. 날 감시했다고? 감시가 아니야. 증거 수집이지. 너야말로 엄마 몰래 사진 찍고 블로그에 올린 게 누구야? 아들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이혼하자. 당장. 애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방금 일로 내가 애들 정서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법원에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제서야 며느리의 얼굴이 겁에 질리더군요. 이러지 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와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니?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권 여사가 알려준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만난 상담 선생님께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손주들 챙겨주려고 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였나요? 절대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일인데, 어떻게 그게 잘못일 수 있겠어요? 그제야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께서는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연금도 받으시고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생각지도 못했던 나만의 삶. 이제야 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실버 택배 일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막상 시작하니 할만하더군요. 오히려 매일 걷고 움직이니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복지관 앞에서 만난 박 여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이제 적응이 됐나 봐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네요. 영숙 씨 요새 얼굴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젊어 보이시기까지 해요. 실제로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눈빛도 맑아지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았어요. 아들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하겠다는 제 말에 처음엔 반대했지만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내가 얼마나 독하다고. 이제 내 인생도 좀 살아봐야지.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아니다. 너는 내 할 일 했을 뿐이야.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찾아갈 차례라서 그래. 실버 택배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배달을 가던 중 우연히 손주들을 만났어요. 할머니,
달려와 안기는 손주들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요새 어디 사세요? 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 안 계세요? 그때 마침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러 왔더군요. 얘들아, 할머니가 지금은 따로 사시는 거야. 할머니도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지. 아들이 손주들에게 설명해 주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래, 주말에 가자. 엄마도 괜찮으시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았어요. 복지관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마음 나누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저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서러워서 매일 울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내 삶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김순자 여사의 말씀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거울 보면서 오늘도 파이팅 외치는 게 일과예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실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영숙 씨 이번 주말에는 우리 다 같이 등산 가기로 했잖아요. 잊지 않으셨죠? 박 여사의 말에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제가 요새 실버 택배하면서 다리가 엄청 튼튼해졌다고요. 산이라고 못 오르겠어요? 이제는 제 안에 있던 분노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겠죠.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무렵 아들은 며느리와의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준비해뒀으니 걱정 마세요. 유진이가 그동안 엄마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블로그에 뭐라고 썼는지, SNS 게시물들까지 다 준비해뒀어요. 민수야, 그래도 애들 엄만데. 안 돼요, 엄마. 이번엔 제가 나서야 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참으셨는데,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아들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가 올린 글들이 수두룩했어요. 시어머니와 살지 마세요. 절대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네요. 연금으로 자식들 학원비 주면서 군림하시는 시어머님.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보았던 제 일거수일투족을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촬영이에요. 엄마, 게다가 이런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린 것도 처벌 대상이고요. 아들은 이미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받아뒀더군요. 그리고 어머니 뺨을 때린 날, 제가 녹음해둔 것도 있어요. 아이고, 녹음했다는 말이 진짜였어? 네, 그날 아침부터 전부 녹음했어요. 어머니를 의심하고 괴롭히는 말들, 폭력을 휘두르는 순간까지 전부 다요. 법원의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은 판사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피고 정유진 씨, 이런 행위들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걸 아십니까? 게다가 미성년자인 자녀들 앞에서 할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동학대의 소지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한없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이 성립됐고 양육권은 아들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위자료도 꽤 큰 금액이 책정됐다고 해요. 당신, 이제 알았지? 엄마를 괴롭힌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들이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재산, 이제 전부 양육비로 보내야 할 거야. 그동안 엄마 연금으로 애들 학원비 받아가면서 뒤에서는 험담한 대가 제대로 치러.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께도 무릎 꿇고 빌게.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엄마가 겪으신 고통, 우리 애들이 받은 상처. 이런 건 돈으로도 갚을 수도 없는 일이야. 재판이 끝난 후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재판 잘 끝내고 왔어요. 엄마가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셔야 하는데. 아니야. 난 괜찮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더 일찍 엄마 편이 되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진짜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 이제 행복해.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실버 택배 일을 나갑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런 생활이 더 행복합니다. 주말이면 아들과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같이 살지 않아서 그런지 오히려 더 반갑고 정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말에도 찾아와도 돼요? 큰 손주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어두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작은 손주도 이제는 제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조르곤 합니다.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오늘도 일하러 가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식사 잘 챙기시고요. 가끔은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관심이 참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다닙니다. 산 정상에 올라 흰머리 휘날리며 사진 찍는 재미가 쏠쏠하죠.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시니어 모델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제법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정말 예쁘다고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도 생기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우연히 며느리와도 다시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며느리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움도 증오도 이제는 제 마음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유진아, 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렴.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는 걸.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기대어 사는 것보다 당당히 서서 걸어가는 제 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요. 지금 이 사연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저처럼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손주들 뒷바라지 하느라 힘드신가요? 한숨 쉬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듯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복지관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에겐 아직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김영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당신만의 이름으로 당신만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월의 지혜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시고 위로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이 되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욱 따뜻한